앞으로 자산시장의 대붕괴가 2024년 시작됩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됐는데 이미 이제 자산시장이 붕괴가 된다. 파멸의 전주곡이 이제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로 많이 참혹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낸 금융노예들 600만 명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너무 대출이 팍팍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실업자도 대출을 6억 7억 해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요. 대출을 너무 편하게 해줬죠. 대출해서 자영업하고 대출해서 집 사고 이것저것 하고 빚을 내는 게 너무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레버리징 경제 충격을 한번 겪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대출이 예전만큼 이제 팍팍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이제 대출이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회수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무에게나 대출해 줬다가 이제 부실채권 발생하면 이제 은행원들도 금융권들도 이제 막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4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축협, 단위노협 이제 다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죠. 이미 지금도 사채시장에 수지심을 담보로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대출을 내는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았죠. 왜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오죽하면은 정부 정책 자금을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대출해 주는 곳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들이 왜 몰려들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려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상 이제 저소득층들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준 걸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답이 없는 시대가 이미 이제 열렸고 이제 그 시기가 좀 빨라지냐 좀 늦어지냐의 차이지만 결국에는 온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내 가지고 이제 그 빚으로 뭔가 돈을 크게 벌어볼 거라고 한탕에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아차려 본들 연끌해 가지고 산 집을 팔 수 있냐라는 겁니다. 팔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고 싶은 가격으로 내놔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게 진짜입니다.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다. 주식은 손절매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그거조차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중단되면 거의 거래가 축소되면 없다라는 겁니다. 살 놈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하우스포어 문제가 엄청 커졌을 때 사람들이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임을 이제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답이 나오냐라는 겁니다. 답이 없죠. 그 답 없는 상황들을 이제 잘 견디고 잘 버티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끼고 저축하고 성실하게 산다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 이번에 대거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누가 그렇게 빚을 내라고 했냐? 연끌한 놈들, 빚토한 놈들, 너희들이 잘못이다. 너희들이 다 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를 만든 주범들이다. 라고 계속 몰아갈 겁니다. 일정 부분의 책임은 있겠지만 그들이 전부 책임을 다 뒤집을 상황은 아닌 건데 이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하는 것들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 정부에 있는 고위직 관료놈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에 있는 놈들이 다 이제 그 사기극의 이제 공범들이죠, 공범들.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제 공기업의 부채가 심하다고 알짜 자산들 다 팔아댔잖아요. 그 팔아대면 그 자산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모펀드나 대기업 족벌가들 이제 아가리에 쳐넣어주는 거죠. 기획재정부 고위직 관료 놈들이요. 이제 그게 뭐겠습니까? 썩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국민의 세금을
이제 도둑질하는 배임행위하는 저지를 거리들인데 그들을 그냥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번에 새로 이제 임명된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놈이 뭐 태형건설 뭐 워크아웃 신청하고 이러니까 무슨 짓부터 하고 있습니까? 85조 모아가지고 이제 국민들 세금 다 탕진해가지고 건설업계 니네들 부실 덩어리 다 메꿔줄게. 업계와 관련 업계와 결탁이 되어 있는 사기입니다. 사기. 국민들 세금을 뜯어서 헤쳐먹으려는 개수작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터져 나올 텐데 되게 우울하고 슬프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그들의 그런 짓거리에 대해서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 금융노예 600만 명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비치지 않은 이들도 저 기득권들이 재벌가 족벌가 놈들이 지금의 세금보다 2배 3배 더 늘릴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안 들 수 없는 거죠. 이제 국민연금도 올릴 거고 이제 건강보험료도 올릴 거고 이제 담배값 올리고 소주값 올리고 이래저래 안 올리는 거 없을 거고 이제 점점 빡빡해질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라면 말고는 뭐 마음 놓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빡빡해지고 이제 대출이 이제 옛날만큼 안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사는 게 이제 점점 더 빡빡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삶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될까? 최소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5년. 24년부터 24, 25, 26, 27, 28 최소 28년까지는 아마 견뎌야 될 겁니다. 좀 더 길게 보면 10년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매 눈을 하고 항상 주변을 둘러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고 공부해야 돼야겠죠. 그래야 이제 자기가 평생 갖고 갈 자산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또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양면의 동전 같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참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먹어야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축적해 나갈지를 말입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고 그 충격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지킬지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